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환경 규제를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광부들에게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미국은 지금 전국의 광부보다 캘리포니아주 태양에너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미 더 많습니다. 과거의 산업으로 돌아가는 것은 중국을 좋게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이 강합니다. 오바마 케어 무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오바마 케어를 없애는 것에 대한 무산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화당의 74%는 증거와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도청당했다고 믿습니다. 오랜만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공식 자리에 섰습니다. 여성들에게 권리 주장을 강조한 연설을 했습니다. 퍼스트 레이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이례적으로 국무부에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한 연설을 했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마침내 백악관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인 회사가 워싱턴 DC에 또 다른 호텔 신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의 콘도 붐을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짓는 위셔 그랜드 센터와 중국인이 강조된 기사입니다. 이민자가 크게 늘어나는 인구 센서스 결과를 바탕으로 이민자가 미국 문화에 동화돼야 하는가, 아니면 그들의 문화를 미국이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이 치열하게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항상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이게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부 정치가 일반 사람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워싱턴 얘기를 많이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런 뉴스 가운데서 어떤 것은 정말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빵으로 밥 먹고 살기는 하지만 어떤 때는 정신세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워싱턴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직접 느껴보기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그 세태가 변하는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사는구나 하는 안심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재미없는 것 같은 이 이슈에서 제가 이제 그런 그림을 봤는데,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환경보호국에 대통령의 그 행정명령을 보내는 그 서명을 하면서 주변의 광부들이, 젊은 광부, 나이든 광부, 이런 사람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자 이제 그 서명을 하겠습니다 하고 한 얘기 잠시 우선 들어보시겠습니다. Basically, you know what this says? You know what it says, right? You're going back to work. That's what it says. You're going back to work.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은 것은 뒤에 이렇게 젊은 광고를 돌아보면서 이 법안 법안이 아니죠.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이 무슨 의미라는 것을 아세요? 기본적으로 당신이 다시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특히 그 뉴스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파리 조약은 끝나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일상으로 연결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광부들이 일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선거 캠페인 때 했었던 그 공약을 지금 행정명령으로 하는 것인데 그 말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일수록, 업계에서도 CEO로 일하는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도 그 페이크 뉴스를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언론이 아닌 가디언과 인터뷰를 한 미국에서 가장 큰 광산 회사의 CEO의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머리 에너지라는 그런 그 회사의 머리 에너지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버트 머리라는 CEO가 말하기를,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지지자고 그의 에너지 정책도 지지하고 또 그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얘기도 많이 하겠지만 지금은 광산업계에 좋은 시기가 아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디안의 것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오늘 영국의 BBC 방송도 미국에서 2008년도에는 광산업에서 일하던 사람이 그다지 많지도 않았네요. 그때도 하기는 지난 30년 동안 광산업이 계속 줄어들었으니까요. 한
13만 명이 조금 못 되는데 2015년에는 9만 8천 개로 그 사이에도 몇 년 사이에 일자리가 줄어들었죠.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광산업이 왜 이렇게 줄어들게 됐는가? 물론 이제 대부분 잡이 좀 싸고 깨끗한 에너지 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이죠. 같은 에너지인데 이제 추세는 세계적으로 중국까지도 천연 가스, 재생 에너지 이런 곳으로 가는 것이지 이 그 석탄 업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규제 때문이 아니라 산업이 그 좀 진화되면서 할 수 없이 광산업은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게 미국에서 가장 큰 광산 업계를 운영하고 있는 CEO의 얘기입니다. 다시 아무리 대통령이 이런 안에 서명을 해도 일자리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 이제 클린 에너지 잡 때문에 그런데 석탄이나 오일 업계 일자리보다 훨씬 많아서요. 미국에서는 지금 깨끗한 에너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뭐 석탄, 오일 그런 그 트래디셔널 그 에너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과 비교할 때 5대 1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에라 클럽이 그 에너지부의 잡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뭐 태양, 바람, 뭐가 있을까요? 스마트 에너지 여러 가지 그런 테크놀로지 잡이 훨씬 미국 41개 주에서, 물론 뭐 웨스트 버지니아라든가 아직도 광산업이 있는 그런 곳 몇몇 군데, 10군데도 안 되는 그런 주보다는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에너지 잡이. 그래서 몇 개월 전에 여러분들께 그 전해드렸었던 이코노미스트의 기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미국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많은 원인 가운데 하나가 점점 테크놀로지가 발달을 하는데 정부 자체에서 뭔가를 그 주도를 한다면 뭐 틀은 정부에서 만들고 나머지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돌아가는데, 그때 이제 이미 광산업계나 이런 곳에서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좀 재교육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것을 정부가 그 갭을 메워주지 못하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광산업계를 뭐 지킨다고 행정명령까지 발동을 해도 지금 추세는 클린 에너지 잡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뉴욕타임즈의 토마스 프리드먼 씨가 컬럼리스트가 쓴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을 이렇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에이전트 아니야? 제목 자체도 오늘 그 뉴욕타임스 웹사이트에 보면 그렇게 뽑아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에이전트 아니야? 이것은 미국을 America Make Great Again이 아니라 China Make Great Again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이미 새로운 5개년 경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전기자동차, 지금 LA 다운타운에도 중국 그 전기자동차 회사 들어와 있잖아요. 건전지, 핵, 바람, 태양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이런 것을 중국 정부가 지금 강조를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규제하겠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과 오일 시출을 지금 계속한다고 행정명령을 이렇게 자꾸만 그 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어떻게 그 세계에서 미국이 이런 에너지 업계를 지배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미국을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그 에너지 잡이요, 미국 전체의 광산업이 갖고 있는 그 잡보다도 숫자가 훨씬 많거든요. 게다가 임금이 높죠. 또 사람들이 그 석탄 업계에 들어가면은 무슨 영화였죠? 한국 영화? 그건 누구죠? 아버지 나오는 거? 국제시장. 국제시장에서 그 광부들이 정말 그 폐까지 그 석탄이 들어가서 그랬었던 것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런 것에서 사람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 해서 이제 추세 자체는 이렇다는 것이고, NPR 방송은 조금 뭐 중도적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여러분들. 오늘 그 NPR 방송이 이제 캘리포니아주를 그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그 에너지 잡이 미래의 잡인가 하는 것. 2008년도에 그 당시에 사람의 손이, 이런 것을 이뤄냈던 손이 또 어떤 쪽으로 갈 수 있는가 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이 아니고 후보였었을 때의 선거 공약 같은 것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hands that built this nation can build a new economy. The hands that harvest crops can also harvest the wind.
The hands that install roofs can also install solar panels. 네, 들어보신 것처럼 미국의 이제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야지 되는데 이게 2008년이니까 뭐 거의 10년 됐어요. 뭔가 농산물을 하나하나 걷어내던 그 손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고 또 그 바람을 수확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지붕을 만들던 오바마 후보 때예요. 지붕을 하나하나 짓던 그 손으로 태양 열 패널을 만든다. 이게 미국에 나아갈 방향이다 해서 지금까지 거의 10년 동안 왔던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뒤로 돌려보겠다. 왜냐하면 백인 일자리를 잃었던 워킹 클래스 맨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여러 이유로 이런 것들이 그 현실과는 얼마나 좀 그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상당히 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석탄업계 잡보다 지금 그 새로운 그런 잡들이 4배 정도가 더 많고 석탄업계는 너무나 그 일자리가 눈에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 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에서 그 태양열 잡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서요. 1년 전보다 2016년도에 30% 정도는 늘어나서 30만 개 이상이라고 하니까 전국에 있는 그 광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뭐 9만 8천 명 정도 된다니까 캘리포니아가 그 정도로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뉴욕타임스 같은 신문은 좀 거대하게 보는 거죠. 오늘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구의 위험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후변화 같은 거 이제 파리 조약에 가서 다 서명하고 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어제 뭐 기후변화 그 조약에서 미국이 탈퇴하겠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죠. 미국이 만약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리에서 많은 국가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할 때 2025년에 2005년 과거 당시의 수준으로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낮춘다 하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세계는 어떻게 그 지켜볼 것인가 이런 문제를 오늘 그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대통령이 아무리 그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데 이처럼 뭐 클린 에너지에 관한 부분은 발휘를 즉시 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1년 이상은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미 그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8년 동안이나 클린 파워 그 플랜 같은 것을 진행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 환경규제국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또 완전히 그 바꾸고 하려면 점검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또 그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은 아니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많이 내려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서요. 74%는 트럼프 타워가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서 도청당했다고 믿고 공화당의 74%입니다. CBS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21%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답변을 했고 49% 무당파는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2주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한 것인데 증거 없이요. 지금도 증거는 없습니다. 대통령은 여전히 도청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공화당의 하원 의장, 상원과 하원 정보위원회, 법무부 FBI 국장은 증거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오바마 케어가 무효시키겠다. 그거 아주 무효시키는 거 쉬운 일이다라는 공약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백악관과 하원 상원이 다 공화당인데 첫 번째 무효로 하겠다고 하는 것을 투표에조차 붙이지 못할 정도로 처참하게 그 패배시키고 마는가? 능력을 믿어도 되는가? 군통수권자로서도 지금 뭐 다른 나라 중동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군사력을 쓸 수 있는 권한을 현장 그 사람들한테 많이 그 맡긴 이후에 대통령의 승인 없이도 뭐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숨지고 이런 때 트럼프 대통령을 믿어야지 되는가? 그 두 가지 이슈 때문에요. 굉장히 그 지지도가 그 내려갔다는 거죠. 어제 뭐 갤럽의 여론조사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폴리티코와 모닝 컨설트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26%의 유권자만이 이 사람을
우리 그 대통령 군통수권자로 믿어야지 되는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사람은 26%고, 절대로 믿을 수 없어 하는 사람은 36%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강하게 지지했던 사람이요. 그 지지도가 일주일 사이에 또 한 6% 정도는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지는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배우는 것이다. 비즈니스맨에서 정부를 그 운영하는 스타일로 그런 정도의 그 기대 내지는 아직도 좀 조마조마하면서 보고 있고,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계속 갈 수 있는가? 하는 생각. 이제 4월 그 29일이면은 취임한 지 그 100일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림이 보이겠죠. 오늘 며칠입니까? 3월 오늘 29일입니다. 앞에 전해드린 뉴스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저 그 동네에서 먹고 살고 할 때는 이렇게 살면 되지 하다가 농업이라는 것도 뭐 막 기계화한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까지 하다가 기계화를 또 하고 보니까 다른 나라도 또 도와줄 수도 있고요. 남는 농산물 같은 건. 그러니까 또 그것도 겪어보니까 좋더라 하는 겁니다. 물론 그 기계화로 농업이 되는 것이 나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세라는 게 있잖아요. 대세라는 것은 사람이 그 움직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세가 이미 문지방까지 왔을 때는 그것을 그 문지방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문지방을 만들고 있을 때는 그냥 그걸 넘어서 안전하게 잘 그 활용하는 방향으로 인간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전해드렸고요. 잠시 뒤에는 오랜만에 힐러리 클린턴 또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음성, 또 가장 중요한 우리 이민자가 아닌 미국 사람들이, 더군다나 이제 어피니언 리더라든가 미국의 방향을 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바라보고 있는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이 아니고 어제였었습니다. 어제 그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 전 국무장관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여성들, 직업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여성들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우선 모습이 많이 달라졌더군요. 옷 입는 게 달라졌습니다. 정치인들은 옷 입는 것이 스테이트먼트니까 집에서야 뭐 편하게 입건 상관없지만 밖에 나와서 예정된 연설을 할 때 입는 옷은 상당한, 일단 그 텔레비전으로 모든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스테이트먼트인데, 어제는 검은색 바지를 입었고, 그리고 검은색 가죽 아주 그 얇은 그 맵시 있는 자켓을 입고, 속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전혀 지금까지 입어본 적이 없는, 제가 보기에는요, 공공 그 약속됐던 장소에서는 검은색 블라우스인데 블라우스에 꽃무늬가 많이 그려져 있는 그런 그 블라우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자연스럽기도 하고 실크 블라우스로 보이던데요. 그 실크 블라우스 꽃무늬 있는 위에 얇은 가죽 자켓 검은색을 입고 여성들에게 이제 시대가 많이 그 변했다. 그 미국 여성들이 차별하는 것을,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 받아들이는 이런 사회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차별이 미국에 그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푸는 그 문제 의식은 일단 여성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o women are no longer required to accept or adapt to discrimination and sexism at work. And a crucial part of solving these problems is recognizing that as important as it is, corporate feminism is no substitute for inclusive, concrete solutions. 네, 이제 이런 얘기와 함께 지난 몇 개월 동안 본인이 이제 숲속에서 지냈는데 이제 그 숲 밖으로 나왔었다. 공정함 같은 것을 얘기를 했고 아직도 그 끝나지 않는 21세기 문제를 풀어야지 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어제 연설에서 무슨 말도 했냐면요. 오늘의 미국에서 뉴스가 하도 넘쳐서 전해드리지 못했었는데 백악관의 그 션 스파이스
앨리서 대변인이 지금 신뢰도를 조금 잃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어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흑인 그 백악관 출입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에이프릴 라이언 머리 좀 흔들지 않을 수 없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팍스뉴스에서 어제 힐러리 클린턴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고 팍스뉴스에서도 팍스뉴스의 그 아주 정말로 그 유명한 그 빌 올라일리가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인 그 맥심 월터스의 헤어를 조크로 삼는 이게 흑인 여성들의 헤어를 조크로 삼는 그런 것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또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서 계속 러시아에 관련해서 힐러리나 조사를 하지 나는 아무 깨끗한데 왜 조사를 해? 라고 트윗을 하고 있지만 힐러리 클린턴이 조금 더 고단수인 거죠. 이름은 얘기하지 않지만 그의 반이민 정책, 나쁜 정책이 지금 미국을 나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그 저항하고 주장도 하고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에 반대했었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힐러리 클린턴은 어제 밤이었고 저녁이었고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백악관에서 남편과 함께 그 지내지도 않는데 뭐 예고는 하지 않았었어요. 그 국무부에 아침에 제가 뉴스를 준비하고 있었던 시간인데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8시가 넘은 시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이제 연설을 하는데 국무부에서 오늘 International 그 Women of College Award라고 국제적으로 용기 있는 여성에게 그 상을 주는 시상식이 있었는데 그 시상식에서 한 연설입니다. 여성들 역시 힐러리 클린턴과 좀 비슷한 얘기예요. 뭔가 가정폭력이라든가 남녀 차별 이런 데서 굴하지 않고 일해야지 된다는 프롬프터를 보면서 읽는 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얘기였습니다. I would like to ask each of us to take this moment and try to imagine what it would be like to experience the trying obstacles, domestic abuse, gender bias violence, or governed impression that some of these women have faced. Let us try to envision ourselves in their place. 네, 보통 다른 때의 그 퍼스트 레이디들은 처음 퍼스트 레이디 일을 시작할 때 백악관 안에서라든가 뭐 미셸 그 오바마 같은 경우는 그 가든은 킵한다고 하더군요. 멜라니아 트럼프가 가든 같은 것을 만들고 또 그 질 바이든 그 부통령 그 세컨 레이디와 함께 그 미국 그 군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 소프트한 일들을 주로 하죠. 그 미국도 아무래도 여성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마더 피겨 같은 것도 있고요. 힐러리 클린턴이 조금 달라서 헬스케어 개혁 같은 거 한다고 하다가 가장 인기 없는 포스트 레이디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백악관에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포스트 레이디가 된 뒤에 첫 번째 그 공식적인 연설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국무부에서 이제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이런 그 얘기를 한 것으로 전혀 그 다른 그 모델 출신으로 또 그 남편의 정치 활동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요.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나와서 약간 좀 뜨는 것 같은 그런 감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을 전해드리겠는데 이 인구 센서스가 그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발표하는 것이 미국의 언론사의 성격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다르게 다루고 있더군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그 미국 사람들도 어떤 그 뉴스를 듣거나 볼 때 긴 내용의 기사 같은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뉴스 볼 때는 헤드라인만 보는 사람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물론 헤드라인 보다가 이거 뭐가 와닿네 하면은 기사를 읽는다던가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그저 스쳐가는 게 대부분인데 오늘 저는 드로지 리포트를 보면서 원래 제가 구성하기는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똑같은 인구 센서스에 이민자가 지난 그 100년 동안 기록을 깰 정도로 몇 년 사이에 이제 많이 늘어났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평소에 보수적인 성향인 언론에서는 이민자들이 이렇게 밀려오고 있다 하는 것으로 느꼈고요. CNBC처럼 경제에 포커스를 두는 언론에서는 이민자가 미국 경제에 만들어내는 힘이 이렇구나 하고 보도했다고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드러지 리포트라는 보수적인 언론의 헤드라인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헤드라인만 읽어가지고는 그런 나쁜 이민자로서는 어설픈 인상을 갖고 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어디에 와 있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인구가 증가하는 비율이요. 그 인구 증가의 50%는 이민자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노동계에는 이민자들이 노동계에서도 많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경제가 증가하려면 기존의 인구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미국 내 인구의 자연 증가는 2005년부터 이제 인구 센서스가 발표한 거 보니까 지금 지금 17년이죠. 여기를 지나서 앞으로는 더 합니다. 2025년경부터는 지금도 이미 자연 인구 증가가 줄어들고 있는데 마이너스 인구 성장률이 되고 있는데 2025년부터는 급격히 인구 성장이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에 비해서 이민자 인구는 아무리 이러니 저러니 해도 2045년까지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사람들은 새로 그 아이를 낳지 않고 하니까 나이가 들어요. 나이 드는 사람만 많으니까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는 거고 일본이 겪은 그런 문제예요. 이민자들은 그나마 젊고 그 젊은 사람들이 또 미국에 와서 자녀를 낳으면 또 그 자녀는 어림에서 젊음도 아니고 시작을 하니까 굉장히 그 노동시장에는 이민자가 중요하다는 게 오늘 그 CNBC의 보도였습니다. 왜 이런 해석을 하는가? 지금 그 상원에서 이미 제출한 이민안에 관한 그 상정이잖아요. 2015년도에 미국에 약 110만 명이 합법적으로 이민을 왔는데 이 이민자 숫자를 약 반 정도로 줄인다는 안이 지금 상정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는 미국 사람들은 뭐 자연 출생률은 오히려 마이너스인데 이민자까지 줄어들게 나면은 결국은요. 아무리 자연 자원이 많다 하더라도 국가가 미국처럼 좋은 이상을 갖고 있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기보다는 세계에서 롤 모델 국가가 되는 게 좋잖아요. 그럴 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숫자, 인구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CNBC는 보도를 했고 또 이제 같은 그 자료를 가지고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상당히 그 보수적인 그런 시각의 신문이죠. 그래서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어떤 지적을 했느냐면 똑같은 그 보도를 가지고 합법이건 맨 앞문장이 이렇습니다. 불법이건 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가 지난 6년 사이 지난 100년 동안의 기록을 깼다.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최고였었던 때가 이민자가 많았었던 때가 1890년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100년 넘어 만에 깬 것인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미국 인구 가운데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13.5%인데 2023년이 되면은 15%로 늘어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공립학교에도 이민자 자녀들이 많다 이런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을 줄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민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에 관해서 전문가들이 최근에도 그 토론을 했는데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그 토론에서 하나의 그 포커스에만 그 중점을 둬서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미국에 와서 살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들을 스스로에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왔으면 미국 사회에 동화돼야지 된다. 이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벌써 수십 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예전부터 강조를 했었고 우리 스스로도 그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민자가 아닌 사람들이 주도하는 포럼에서는 과연 이민자들에게 그 미국에 무조건 그 싫던 좋던 동화되라고 해야지 되는가? 아니면 그들의 그 뿌리, 문화적인 유산을 지키라고 하고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융통성 있는 마음으로 그들의 문화 유산까지 다 받아들여서 다양하게 나가야지 되는 것인가? 이런 의논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런 의논을 하는 그 전문가 가운데 누군가요? 이름을 제가 적어놓지 못했네요. 그 전문가 가운데는 어차피 미국은 원래가 이민자 땅이었고 미국의 원래부터
지난 몇백 년 동안 미국이 원래 문화가 존재했었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문화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컬처럴리즘이요.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계속 보태진 것이기 때문에 미국 문화는 없다라고 딱 인정을 하고 나서 이민자가 자신들이 이민 올 때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미국이 그들을 받아들여야지 된다는 주장도 지금 어느 정도 팽팽하다. 그렇게 될 경우 뭐가 좀 정해져야지 이민자에게 뚜렷하게 뭘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시점이라고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보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민자의 입장에서 이런 것을 답이 너무 쉬운 것 같은데요. 아이덴티티는 유지하면서 그러나 또 미국의 것을 이미 미국에서 이제 미국이 지금 건국된 지 300년이 되면서 만들어진 새로운 미국만의 특성 같은 것은 또 이민 오기 전에 그 나라의 것과 다르다면은 그것만을 무조건 고집할 것은 아니고 이제 서로 엇갈리는 싸워야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나중에 여기에 왔으니까 미국에서 지금 기존 질서로 유지되는 것을 좀 따라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쉬워 보이는데 쉽지 않은가 봐요. 잠시 뒤에 LA 다운타운에 이제 큰 건물 그리고 트럼프 호텔 워싱턴 DC 내용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다운타운 LA에 콘도 꽃이 피고 있다 하면서 윌셔 그랜드 센터 73층짜리 미시시피 서쪽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잖아요. 그런 것도 소개를 했고 하는데 원래 다운타운이 재정에 관한 그런 파이낸셜 디스트릭이었기 때문에 밤에 아주 캄캄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밤에도 꽃이 핀다는 얘기입니다. 2008년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에 개발이 돼서 많은 콘도들 지어지고 원래 오피스 건물이었던 것들 개조하고 하는데 어떤 부분은 스퀘어핏당 $1,000 정도 한대요. 그리고 지난해에 콘도 판매가 3.3%가 늘어났고 평균적으로는 스퀘어핏당 $628인데 LA 다운타운이 좀 비싼 데는 $1,000까지 간다고 하고요. 그에 비해서 LA 도시 다운타운이 아니라 이제 LA 카운티는 전체적으로 같은 기간에 콘도 값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이 정도로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제 중국 개발업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위셔 그랜드 센터처럼 대한항공 빼놓고는요. 그린랜드 그룹이라든가 오션사이드 홀딩이라든가 이것도 지금 세계적인 추세를 하나를 보여주는데 중국 사람들이 뉴욕이라든가 아니면 밴쿠버 이런데 또 얼바인 집 같은 거 많이 사다가 이제 중국 개발업자가 메트로폴리스라든가 빌딩 이름이 그런가 보네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2019년도에 완전히 완성을 하고 난다고 하면은 그러면 아무래도 중국 사람들이 돈을 지어서 개발을 했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투자용으로도 사고 가끔 와서 머물 때도 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다운타운이 정말 버섯처럼 스토어, 식당, 바 같은 거 늘어나면서 또 위셔 그랜드 센터도 이제 900개의 인터컨티넨탈 호텔 룸도 있고 여러 가지 저는 날마다 출퇴근할 때 보기 때문에 얼만큼 지어졌는가를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그런 점들도 강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다운타운의 콘도 같은 경우는 거의 2008년 이후에 모든 것이 빌려주는 렌탈이었지 팔지는 않았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통 그 돈 가지고 뜰도 있고 수영장도 있는 집을 사지 했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서 개발업자들도 이거 파는 것으로 해야지 되겠네. 콘도 개발업자들이요. 엔젤리노에게 그런 형태로 지금 바꾸고 있고 이 바꾸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콘도 같은 경우는 $60만 에서 $400만 맨 위에 펜트하우스 등이 되겠죠. 최근에 이제 리버사이드에 1.3에이커 집을 갖고 있다가 팔고 은퇴하신 분이네요. 파와즈 질라니라는 은퇴한 암 연구자인데 이분이 그 집을 팔고 17층에 있는 콘도미니엄을 다운타운에 $160만 주고 샀는데
뭐 걸어 다니면서 beautiful 그 자체가 뷰티래요. 걸어 다니면서 음식도 먹고 뭐 어디 뭐 영화도 보러 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요. 근데 어쨌든 중국 투자가들이 많은 그 중국 바이어들이 이렇게 다운타운에도 뭐 돕고 있는 거죠. 다운타운 개발로 보면은. 그리고 또 이제 미래를 내다보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쨌거나 중국 사람들이 로스앤젤레스 쪽까지도 다운타운까지도 많이 온다 하는 것도 뭐 생각을 해 두실 만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지금 완결판은 아닌데 언론에서 이렇게 전하고 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트럼프 스타일로 아닐 수도 있고 워싱턴 DC에 이미 하나의 트럼프 호텔,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이 있습니다. 지난해 그 선거 치러지기 전에 가을에 이 호텔을 오픈을 했어요. 땅은 연방정부 땅을 이제 뭐 아주 오랜 동안 빌린 것이겠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 호텔 자체도 외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백악관 밖에서 밥 먹을 땐 꼭 자신의 호텔에만 가서 먹고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와인도 마시고 혼자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장관들도 다 부르고 그 자체가 지금 호텔 선전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은 아니 편한데 그럼 내가 내 집에 가서 먹지라고 답변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트럼프 회사가 트럼프 오가니제이션이잖아요. 이 회사를 두 아들에게 운영을 맡기고 있는데 이 회사가 두 번째로 워싱턴 DC에 호텔 짓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답니다. 너무 많은 개발업자들이요. 원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짓고 개발하고 할 땐 본인 돈 갖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름만 팔고 개발업자와 투자가들이 딱 붙는 거잖아요. 뭐 30명도 넘는 그런 그 사람과 회사가 하겠다고 하고 있고 해서 원래는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 재직 중에는 절대로 이런 확장 같은 것 안 할 거야 사업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말은 쑥 들어갔어요. 새로운 뉴딜은 안 한다고 하다가 쑥 들어가고 지금 이 정도로 얘기가 나오니까 언론에서 보도를 함으로 인해서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비즈니스맨이니까 유혹은 있을 것 같고요. 잠시 뒤에는 내용이 많은데 시간 봐가면서 전해드리기 위해서 예고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간추린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환경 규제를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광부들에게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미국은 지금 전국의 광부보다 캘리포니아 태양에너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미 더 많습니다. 과거의 산업으로 돌아가는 것은 중국을 좋게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바마 케어 폐지 무산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화당의 74%는 증거와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으로부터 도청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공식 자리에 서서 여성들에게 권리 주장을 포기하지 말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포스트 레이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이례적으로 국무부에게 여성의 권리를 주장한 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인 회사가 워싱턴 DC의 또 다른 호텔 신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의 콘도붐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하면서 대한항공이 짓는 위셔 그랜드 센터와 중국인 투자 입주자도 강조했습니다. 이민자가 크게 늘어나는 인구 센서스 결과를 바탕으로 이민자가 미국 문화에 동화돼야 하는지 그들의 문화를 미국이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쟁이 치열합니다. 아직 답은 없습니다. 네, 지금 그 미국에서 또 하나 상원에서 먼저 통과가 됐고 미국의 변화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원에서도 어제 통과시켰는데 사생활 그 보호가 조금 그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버라이존이나 컴캐스트 이런 그 회사들이 여러분께서 인터넷에서 서핑한 그런 그 히스토리 그 밖에 개인 데이터 같은 것을 허락 없이 다른 회사에 팔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온라인을 얼마나 많이 그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은 정부가 이런 정보들을 오랜 동안 그 어딘 다른 회사에 파는 것을 막는 그런 법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고 지난해 그 가을에도 역시 그 FCC에서 비슷한 그 규제를 했는데 이것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1988년도에는 미국 의회에서 여러분들께서 그때는 우리가 그 비디오를 빌려다 봤잖아요. 빌려다 볼 때 손님이
어떤 영화를 빌려가는가 이것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있었을 그런 정도인데 지금 이제 이게 다 풀어지는 겁니다. 풀어지면서 공화당 의원들이 하는 말이 왜 구글이나 그 페이스북에는 적용하지 않고 뭐 인터넷 이런 회사만 텔레콤 회사에만 적용하느냐 하는데 근데 사실은 구글이나 페이스북에는 그 전에 법을 만들 때 적용할 그런 것이 없었고 또 하나는 본인이 원치 않으면 방문 기록 지우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쨌든 그 새로 미국의 그 사생활보호법 같은 것은 좀 그 줄어들고 있다. 인터넷상에서의 어제 하원이 215대 205로 통과시켰습니다. 자, 이런 내용 정도 마무리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오래 기다리고 참으니까 일자리를 얻기는 얻네요.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그렇게 본인도 후보였다가 트럼프 후보를 강하게 밀었는데도 그 트럼프 사위와의 악연 때문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다가 결국은 새로운 위원회, 마약 중독을 막는 그런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가는데 이것도 결국은 사위, 트럼프가 최근에 또 다른 그 행정부서가 아니라 특별부서 맡았잖아요. 그 부처 안에